자,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서진웅 전 의원님, 네, 오늘은 작가로 참석을 하셨죠. 네, 우리 서진웅 출마 예정자이십니다. 우리 서진웅 전 의원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그러셨군요. 네, 내빈 여러분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저에게 지금 전달된 명단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릴 수도 없고, 네,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지.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좀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내빈 소개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내려가셔서 직접 또 손도 잡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조를 할 테니까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려운 숙제인데.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나 직함이 기억이 안 나면 알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우리 내빈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시나리오. 없는 시나리오 없나요? 네, 우리 앞에 내빈 여러분들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먼저 소개하기 전에 공지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후 대담까지 같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어제 밤에 10시 좀 넘어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면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제 가셔서 토요일날 2박 3일 토요일날 기획하실 일정이라 제가 바이든 일정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전세기 총리도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고 또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 오늘 이 축하기에 참여하시는 내일인 또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밤에 여기에서 전화로 연결을 현장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콜로라도 비행기 안에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팀 우리 후보님 마이크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님 마이크. 네, 지금 방금 들어오셨는데요. 국회 행안위원장이신 김경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재선 의원이신 삼선 의원이신 우리 김경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당의 청년위원장이자 초선 의원이시죠. 우리 화성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전영기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인기 좋으시네요. 그리고 저와 함께 또 부천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만들고 있는 우리 한병환 후보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연숙 후보님도 오셨는데요. 인사하시죠.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이 하구의 청년합회 유시섭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장애인 연합회 조영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의 청년합회 여성위원장 맡고 있는 김미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딱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저한테 큰 주인이신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좀 일찍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안동철 목사님, 삼직교회 다니는 목사님.
이게 신청한 막 이게 보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나 하는, 그래서 우리 그 부천 기업인들 좀 지나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류회 지회에 박형복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준호 회장 같이 인사하시죠? 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전북 단체연합회에 김종택 회장님, 송영재 고모님, 그리고 양상석 고모님 같이 일행 다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최성은 부천시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면은 우리 그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보다도 우리 새마을 시에 새마을 부천 새마을회에 우리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새마을연합회 현장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치 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냥 여기서 올라가면서 쭉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 저 같으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분들이니까. 저 같으면 소개 안 해주시면 삐질 것 같아요. 소리라도 한번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네, 일일이 다 설명 소개 못 드렸어요. 제가 명단을 보고 하면 쉬운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진짜 올라가니까 이 뒷꼭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 우리 또 의원님 그 무대로 모시고요. 예, 일일이 설명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더 반갑게 인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정말 많은 내빈분들께서 오셔서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김경원님이 먼저 네, 가시니까 먼저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자, 그러면 네, 우리 김경호 의원님 무대로 모셔서 축사 잠깐 듣고 또 시간 일정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기호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경호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고 전현기 의원님도 함께해서 더 이 자리가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진웅 비서관, 전 뭐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서진웅 비서관은 목표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여기 오셔야 되는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미국 출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지 못해서 제가 또 이렇게 대신 오게 됐습니다. 서진웅 비서관은 국무총리실에 정무기획비서관도 했고 또 김진표 의장 시절에는 지금요 정책기획비서관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종합상황실의 부실장도 했고 또 그전에는 경기도 의원을 2번씩이나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오늘 축하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소통도 잘하고 지역 현안에 밝고 또 도의회 의원 생활할 때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도정에 대한 견제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 가졌던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지속해서 우리 서진웅 비서관이 정말 부천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호 의원님도 시간을 바꿨으니까요.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 내빈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시고 촬영 먼저 하고 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촬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예. 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지자분께서 또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 꽃다발을 받으시고 사진 찍으실 때. 네, 올라오십시오. 네, 사랑을 해주시고요. 예, 우리. 네, 강경권님 오셨네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촬영하시고, 우리 또 기자 여러분들은 또 무대에 올라오셔서 우리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번. 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 저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손피켓을 다 함께 들어주시고, 네, 우리 서진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희망의 정치 서진웅 함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서 계신 분들 조금 앞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원히 남을 사진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정말 많이들 오셨는데, 네, 예, 네, 좋습니다. 예, 예, 그래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념 촬영 이렇게 마쳤고요. 예, 잠시 후에 우리 또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님은 무대로 오시고요. 예, 후보님 무대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 마이크가 채워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또 서진웅 전 의원님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축기도 보내주셨고 오늘 또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님의 희망의 정치를 짚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소명의식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서진웅의 발자취입니다. 경기도 의원,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등 다양한 위치에서 경험을 쌓았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려는 열정과 그동안 쌓은 노력이 국민께 희망이 되는 정치로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진웅 전 정무비서관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진웅 의원님과 박수 주셔도 좋습니다. 네. 또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우리 급하게 우리 바이든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급하게 가신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또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정세균 전 총리님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균입니다. 서진웅 비서관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래 오늘 현장에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뵙게 된 것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진웅 비서관은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유능한 인재입니다. 부천 시민의 선택을 받아 경기도의원으로 8년간 활약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실적을 쌓았고 총리실과 국회의장실의 요직을 맡아 행정부와 입법부를 두루 경험한 준비된 일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시민과 당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서진웅 비서관이 이제 부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 서진웅 비서관의 부천 사랑의 마음과 희망의 정치를 향한 열정이 우리 부천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희망의 정치를 짓는 남자 서진웅의 힘찬 비상을 응원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축사 먼저 들으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제가 모셔야 될지 우리 의원님께서 자 제일 잘생기신 순서로 우리 김경현 부회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예. 순서는 잘생긴 순서에 따라서 제가 먼저 한 겁니다. 분명히 여기 전용기 의원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도 있고 있는데 분명히 잘생긴 순서에 따라서 제가 먼저 한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출판 기념회 날짜 보니까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는 거 보니까 우리 서진웅 정무비서관의 출판 기념회를 아마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을이죠. 부천은 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저는 갑이고요. 서진웅 비서관은 을입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갑이긴 하지만은 늘 을의 시각으로, 을의 편에서 늘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약자의 시각에서 저 풀어가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진웅 정무비서관도 그동안에 이렇게 쭉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걸 보면 그래도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이렇게 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우리 동네 어디 행사장에 가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다 보인다는 얘기는 나도 부지런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봤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에 누이면서 늘 우리 서민의 삶과 같이 해왔습니다. 아마 그러한 우리 삶의 과정을 담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한 권 펴낸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인생을 담고 철학을 담고 열정을 담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야만이 책을 한 권을 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서진웅 정무비서관의 출판 기념회는 아마 큰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뜻 아마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그 서진웅 의원이 이 책과 함께 그 뜻을 하나하나 꼭 이뤄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현 의원님이셨습니다. 갑이지만 을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가슴 깊이 박히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강덕구 의원님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전영기 의원님이 또 일정이 좀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먼저 좀 모셔서 그러니까요. 이게 안호영 의원님은 잠시 후에 모실 거예요. 예, 우리 대담으로 또 모실 거니까 네, 길게 해주십시오. 길게 하면은 다 떠나실 수도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청년연전 맡고 있는 전영기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좀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부천까지 오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와야겠다. 아니, 우리 전북에서 올라오신 분들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그런데 무조건 우리 서진웅 저자의 북콘서트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 보니까 이런 그 명찰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찰을 보면서 아 역시 내가 알던 서진웅 작가가 맞구나라는 생각 한 번 더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에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으로 계실 때 항상 따뜻하게 손을 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뭐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잘 이야기를 들어줬고 제일 중요한 게 꼼꼼함과 세심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 주셨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명찰 이것도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딱 여기 북콘서트에만 이런 명찰을 만들어서 주는 거 보고 아 그 성격 어디 안 가는구나 참 꼼꼼하고 일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저는 일정에 있어서 조금 일찍 일어나지만 우리 서진웅 작가가 펴낸 책과 같이 항상 마음만은 함께 있다는 것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신 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우리 서진웅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으로 불러야 되겠죠. 작가님께서는 정말 세심하세요. 저도 출판기념회나 행사를 진행을 많이 의뢰를 받고 하는데 그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이고 미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예의 바른 분이시고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이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번에 강덕구 의원님 모셔서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 마남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땜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서진웅 작가와 저는 조연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서진웅 작가는 재선했고요. 저는 삼선했습니다. 그런데 재선하는 동안에 같이 경기도 여러 현안들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요. 그리고 제가 의장하고 그 도예비당 대표했을 때, 야, 저 정도면 지역과 도에서 나름대로 큰 틀의 정책 현안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설득하는 능력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우리 도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될 만한 분들을 한 3명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 그대로 섭섭할지 몰라도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 만나서 다음에 우리 도의원들 중에서 첫 번째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사람 권칠승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서진웅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날짜를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도의원할 때 외곽 순환도로 하부 공간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언론에서 입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중 질문을 할 때 한 달 전에 서진웅 의원이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지나갔는데 한 달 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꾸준하게 현장 확인하고 꾸준하게 문제점 고민하니까 보이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서진웅의 도의 의정 활동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통하고 현장 확인하고 대안 찾고 그리고 공무원들 설득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 더 큰 비전을 꿈꾸다. 저는 어찌하다보다 서진웅 후배보다 못한데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서진웅 선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무총리 정책기획비서관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장 비서관 하면서 내공을 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운명이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해서 또 이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서진웅 작가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부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진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민주연구원장 우리 정태호 의원도 또 급한 일이 계셔서 오셨다가 인사를 못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모실까요? 목사님. 네. 자, 우리 서진웅 작가께서 다니시는, 네, 섬기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 네, 안동철 목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부천 상동에 있는 참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서진웅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의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비서관이라고 얘기하고 또 부실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고양이를 키우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 서진웅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축사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A4 한 장 이상을 적어왔는데 분위기상 그 하면 다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서 집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절망을 얘기하고 또 폐허를 얘기할 때 항상 희망을 얘기하시는, 그리고 우리 서 집사님의 입에서 항상 긍정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서 집사님 볼 때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서진웅 아닙니까? 진실하신 분. 그리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이번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한 1,600명 되는 성도들이 계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진웅 집사님, 네, 저와 직급이 같으시군요.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또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박찬대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등등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면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부터 축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전 정부이사님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을 보여주십니다. 불평등과 격차를 없애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겠다는 이사관님의 굳은 의지는 시민운동과 도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서전 비서관님의 정치에 대한 후회, 국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짓겠다는 약속과 진정성이 잘 녹아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 정치를 응원드리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진웅 전 정부비서관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진웅을 사랑하고 응원하신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입니다. 서진웅 저자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생을 일본으로 챙기는 서진웅 저자의 이번 책이 부천 시민들의 사랑의 마음이 조목조목 대변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세밀한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겠습니다. 서진웅 저자는 저와 함께 정세균 총리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늘 시민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지역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서진웅 저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진웅 저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최고위원 서영교 서진웅을 응원합니다. 서진웅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저 국회의원 서영교는 서영교의 희망 만들기 출판 기념회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서진웅의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고 나서 더 멋진 정치를 해주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서영교는 맞습니다. 서진웅의 누나입니다. 서진웅 화이팅! 정세균 총리님이 너무나 기대하고 응원하는 정치인 서진웅. 총리실에서 일하고 국회의장실에서 일하고 경기도의원을 2번이나 한 실력 있는 정치인 서진웅. 서진웅의 진심이 웅비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의원입니다. 소문난 일꾼, 새로운 대안,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진웅 전 도의원님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비서관과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 그리고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역임한 소문난 일꾼이신데요.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며 희망의 정치를 지어나가겠다는 각오를 저 박찬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내 친구 서진웅 화이팅! 부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님의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가 공유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전 비서관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 제목처럼 희망의 정치를 따뜻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충실하게 지어내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진웅 화이팅! 서진웅 동지의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우리 서진웅 동지가 밝혀주는 희망의 정치가 무엇인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서진웅 동지하고는 많은 정치 현장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보면서 야, 대단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이제 책을 출간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고 하니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듭니다. 항상 열정과 성실성으로 화이팅하기를 바랍니다. 서진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안산 다동갑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입니다. 오늘 서진웅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진웅은 누구보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해서,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또한 서진웅 전 의원은 열정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한번 옳다고 믿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열매를 맺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서진웅 전 의원이 꿈꾸는 희망의 정치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을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정치를 짓는 사나이 서진웅 작가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 작가님께서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는다는 소식 참 반가웠습니다. 그는 늘 현장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언제나 귀담아 듣습니다.
일찍부터 남다른 열정이 돋보인 듬직한 일꾼입니다.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는 서 작가님이 경기도 의원 시절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거쳐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까지 인간 서진웅이 걸어온 삶과 여정을 솔직담백하게 담은 책입니다. 부천을 잘 알고 부천만 생각하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는 부천에 의한 부천을 위한 인재입니다. 긍정적 마인드와 결단력은 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쾌한 입담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부천의 든든한 희망, 서진웅 작가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내딛는 도전의 발걸음 축하드리며 응원합니다. 저도 서진웅 작가님께서 짓는 희망의 밥이 맛있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위 양정숙 의원입니다. 서진웅 후보님의 저서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서 후보님의 이번 저서에는 불평등과 격차를 없애기 위해 싸워왔던 삶과 부천 지역에서의 시민운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소회, 그리고 희망의 정치를 위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의 정치 기대합니다. 서진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데 아마 다 준비해드리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주셨습니다. 우리 서진웅 작가님은 정말 부천에서 정말 스킨십이 좋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일전에 우리 시장에 가서 상인분들을 만나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다. 평소에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천에서 우리 서진웅 작가님을 응원하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많은 지지자분들이 계신데 또 지지자분들께서 우리 작가님은 모르시겠지만 지지자분들께서 또 응원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작가를 소개하는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서진웅 화이팅! 희망의 정치, 미래의 정치, 서진웅 응원합니다! 일자라는 서진웅 화이팅! 희망의 정치, 희망의 서진웅 화이팅! 모든 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서진웅 화이팅! 자, 긍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서진웅과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서진웅 의원님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우리는 서진웅 의원님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서진웅 화이팅!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희망의 정치 서진웅, 당신을 응원합니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드디어 완성했군. 희망의 로봇 태권브이. 아빠,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용돈이 더 필요해요. 딸아 미안하다. 내 월급은 그대로다. 우리 집의 희망은 누가 가져다 주나요?
불공정, 불평등, 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정의롭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부천의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저 서진웅이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정치를 짓겠습니다. 서진웅 작가님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보세요?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오늘 인사말을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 중에 이용수 친구라고 네. 친구가 가게 멘트하라 뭐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런 멘트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훈련을 소개해주셔서 훈련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부천시 장애인 총회답의 이길준 회장님, 네, 우리 시각장애인 회장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전에 왔던 지금 금방 제가 우리 광인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부위원장이 우리가 오신 순서대로 체크밴드로 하겠습니다. 다녀가셨고요. 공군모 충삼동 마을자치 회장님, 네,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공동 사랑시장 상인회장님, 네, 다녀가셨네요. 그리고 김명환 주식회사 유성 대표님, 네, 김봉희 한국공예가 협회 총무이사님, 네, 김상훈 전 부천시 그 퇴직공무원 사무국장님, 네, 김성관 부천시 중사대표장님, 그리고 김승기 한국청소년 연맹 경기 회장님, 네, 김영찬 제가 건축한 김현동 전 부천 장애부천 부회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김영덕 상산동 부천회장님, 저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잠깐. 이거를 너무 소개가 늦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다 다녀가신 거고 개인적으로 제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비인사 모시고 개인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라북도 전북에 태어나서 그래서 부천에 살기는 이제 근 30년 가까이 됩니다. 부천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지역 시민운동을 하고 또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시민들과 울고 웃고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에 가서는 코로나 때 정세균 총리 모시고 코로나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경험이 저한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들 또 차량계층에 계신 분들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울컥한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를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희망이 손끝 끝에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죠. 그 후에 이제 다시 지금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다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로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할 때마다 저의 역할을 다시 한 번씩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비전을 세우고 우리 미래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중요한 역할인데 과연 이 역할을 정치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저는 제가 책을 쓰면서 희망의 정치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희망이죠. 그 희망을 제가 지으면서 느끼는 것은 첫째, 저는 기회 있는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 기회가 왜 없나? 왜 절망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 원인이 저는 양극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양극화의 원인이 자산 격차, 소득 격차, 일자리 격차,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격차,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 단계마다 정책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고 그랬을 때 저는 기회 있는 삶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손잡고 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것이 정치가 국민이 먹고 살기 좋게 하는 민생 정치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우리 정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생보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민생 정치를 하려면 정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독단과 독선, 극단주의적 정치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무너져가고 있고 그 속에서 절망이라는 것이 더 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정치를 통해서 민생이 살아나는 국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희망이 지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고민했던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 공존된 세상 속에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저출산 문제, 일자리 문제, 지역 생산성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모든 것이 지자체가 같이 앞으로 정중앙과 함께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가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 지도를 그리려면 저는 리더십의 교체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제가 저술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단락마다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귀하게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대단해서 하실 말씀들을 우리 주관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주관으로 오신 내분들 소개. 네, 우리 정선일 열린세상 사무총장님 오셨고요. 유진표 대표님 오셨고 김병전 부천시의원님
네, 김성국 국정교육장님 네, 달려갔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신 내빈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전화드리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녁 시간인데요. 우리 가장 오래 기다리신, 가장 멀리서 오셨는데 안호영 의원님 모시고 저자의 대담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우리 작가님 중앙에 앉으시고요. 네,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의원님. 네, 뭐 잠깐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예. 네,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완주, 신안, 무주, 상수가 지역구고요. 우리 서진웅 전 우리 작가님, 전 의원님 작가님하고는 깨복쟁이 친구입니다. 정세균 총리님하고 또 같은 위아래 동네 같은 위원회 친구여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응원하러 이렇게 왔고요. 당에서는 국회에서는 현재 국회 농해수위의 위원으로 있고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이렇게 활동도 했습니다. 오늘 부천 시민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착석해 주시고요. 예, 저자와의 대담. 우리 오담함께 강호동 자문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유민수 자문위원회 고문님 모셨습니다. 네. 자, 이제 앉아주시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의원님. 일일이 또 다 소개를 못 드려서 또 서운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또 서진웅 작가님께서 일일이 다 또 전화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작가와의 대담이에요. 저는 안호영 의원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친구지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 먼저 아까 잠시 소개는 하셨는데 언제부터 친구셨다고요? 하여간 제가 전라북도 진안군 동양면 능금리고요. 네. 이 친구는 학살리입니다. 아, 능금리 학살리. 학산. 네, 학산. 학산인데 학선이라고 있어요. 아, 학선. 네. 학이 내려와서 노는 그런 동네인데요. 제가 이제 능길 초등학교인데 저는 본교고 이 친구는 분교를 다녔어요. 아, 그 그레이드가 다르죠. 본교, 분교. 그래가지고 네, 아마 그때 5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분교에 다니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학년수가 높아지면 그때 본교로 옵니다. 그래서 능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본교로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하여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여기 절친으로 지내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셨구나. 아, 그러시군요. 분교 출신이라 분교 출신. 네, 분교 출신 그러십니다. 네, 우리 그 작가님께서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예, 밥을 지을 때처럼 예,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별명이 밥 짓는. 저는 제 별명이 자랑스럽게 밥 짓는 남자라고 해서. 네, 밥 짓는 남자. 네, 정말 부지런하신데, 자,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가님. 아, 원래 작가들은 임팩트 있게 말을 못하는데. 네. 저는 한마디만 하면 밥을 잘 짓습니다. 그 밥이 안전의 밥, 경제의 밥, 일자리의 밥, 교육의 밥. 저는 이런 밥들, 복지의 밥,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밥을 저는 짓고 싶고 또 지어왔고 앞으로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밥을 어떻게 짓는지는 우리 여기 많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 가마솥 이 부엌에서 땔감으로 불을 떼면서 밥을 졌잖아요. 네. 그때도 접었어요. 그때 접으셨어요? 네. 그때는 보리밥을 줬죠.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코로나 당시에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 시민분들 만나면서 뭐 또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하는데 정치는 진짜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공감 능력이 정말 탁월하시고
예, 항상 밑바닥부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 정치란, 좋은 정치는 무엇이냐? 뭐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정치라는 게 무엇이냐? 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 제가요? 네네. 시민이 묻는 정치. 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때묻지 않게 근심 없이 웃는 모습 보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뭔가 제가 좀 부족하면 예전에 좀 부족했을 때 자식의 그 어떤 표정에서 부모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자식이 그냥 즐겁게 웃는, 참 뭔가 신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행복이 되게 커진다는 것을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 좋은 정치는 시민이 웃는 정치가, 시민을 웃게 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호 의원님께서 보시는 우리 서진웅 친구이자 우리 서진웅 작가님의 장점? 네. 장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서진웅 친구는 사실은 정치로 따지면 제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서 변호사를 할 때 이 친구는 여기 우리 부천에서 도의원 재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정치를 좀 했고요. 그 뒤로 국무총리실에 또 비서관으로도 일을 하셨고 또 국회의장실에 또 비서관으로 일을 했는데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내공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정치에 대한 이런 훈련들이 좀 잘 역량이 크신 분이어서 저도 자문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정치가 저는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행복하게 할 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걸 풀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또 우리 아마 부천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건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그 능력, 그리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또 잘 듣고 또 그것을 국무총리실에 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집행하는, 국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길렀고, 또 이것을 정치 세계에서는 결국은 상대방과 협치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또 국회에서 의장실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충분히 겪어오고 훈련해 오신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아까 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런 희망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경륜이라고 할까요? 아주 이제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서진웅 작가님께서 부천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오셨고 우리 시민분들하고 호흡을 해오셨기 때문에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를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사전에 약속이 없는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천이 좁으면서도 뭐랄까요, 이 지략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이게 태생부터 수도권의 이상 도시로 태어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전에 공장이 있었고 산업이 발달됐었죠. 송내공단, 내동공단, 이 쭉 발달되다가 이 산업들이 전부 다 외부로 산업단지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부천에는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일자리 문제가 있고, 또 부천이라는 것이
도시 구조가 서울 중심의 도시권에 있다 보니 모든 서울로 통하는 도로,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모든 것이 서울 중심적으로 뻗쳤다 보니까 부천 시민들을 위한 계획된 도시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외곽순환도 하나만 보더라도 부천의 상동을 가로질러 가버렸어요. 주택가에. 그래서 상동이 양쪽으로 분단되어 있는 느낌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시를 계획적으로 도시가 중앙에서 신도시를 짓는 것은 쉬운데 그 후에 부천 자체적으로 공간 활용을 통해서 도시 공간 배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뭐랄까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 도시의 발전성을 보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의 문제와 구도시의 문제를 병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 난제가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일자리 문제하고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천이 커나갈 때는 이제 대장공단 문제, 또 역세권 개발 문제, 그리고 구도시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경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새로운 부천을 만드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천이 4개 지역구입니다. 가불명정 4개 지역구. 우리 부천 시민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민주당 의원들을 다 뽑아주셔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죠?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네, 자, 현 정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데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2개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19, 29.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부끄러운 결과를 맞아서 결선 투표를 가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1호 영업사원이 노력을 한 결과 80여 개 국가를 설득을 했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19대 29로 결선 투표 없이 리야드가 이제 2030 엑스포 그 개최지로 결정이 됐던 거죠. 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 현 정부에 대한 그리고 또 현 정치에 대한 평가들 안혜영 의원님께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역 의원님이시니까. 네. 예. 이제 정치가 이제 무엇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보자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국민들의 행복을 잘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행복을 쌓아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공화국은 이제 국민을 주인으로 일단 생각하고 국민을 모시는 섬기는 이런 마음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대의 정치니까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그 상대방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또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그럴 때 유능하게 어떤 정치 유능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를 생각해 보면 이 정치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정치가 잘 되면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절망을 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수석 대변인으로서 현재 정치를 하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야당,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를 하느냐, 인정하지 않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배제하는 그런 정치를 하죠. 또 협의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외교 영역에서 또 사회 안전 영역에서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 심하면 파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문제 그 실적 문제도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만큼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진웅 작가님께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이 정부가 사실 국회까지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부권 정치. 그러니까 우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삼권분립이긴 하지만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한 거를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것만 보더라도 얼만큼 이 정부가 말하자면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지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서진웅 작가님. 저는 이번 부산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상이 이 투표 결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상하고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한일 월드컵이지만 일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끌어냈고 그 대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국위선양을 했어요. 자긍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88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국제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엔 사무총장 배출할 때도 노무현 정부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군산 우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큰 국제에서 망신을 당했습니까? 또 지금 이번에 더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또 국회에 있을 때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국 관계자를 만나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그 지도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주임제도 있지만 의원 내각제도 있고 왕정 국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면 의원 외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정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고 정부 외교와 의원 외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전혀 그냥 독단적으로 하다가 망해버리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이상의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대화 타협 또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일반 독재,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짜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상생의 외교, 인인의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300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을 의원 얘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반도 평화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경제 외교 문제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것이 의원 얘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정부가 의원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는지 의회에다 그런 요구를 안 해요. 오히려 의원들이 정부에다가 우리가 의원 해결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 이렇게 협조해주려고 하면 그냥 의전만 하려고 그러지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시키자 이런 것이 적어요. 이거는 저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의원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다원화된 세계,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는 의원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이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민주당이 나갈 길인데요.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 또 예상에 없는 질문을 여기에 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실책이 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프레임 전쟁에서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분명히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이제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가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절망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국민의 삶이 어렵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결국은 현재는 야당의 위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잘못된 실정을 견제하고 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내년이 중요한 시기가 결국은 잘못된 이런 절망의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먼저 우리 민주당이 잘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제일 중요한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님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독재, 검찰 독재 여러 가지 이런 탄압들을 뚫고 우리가 참 흔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이 단합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대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비전들을 우리 국민들께 제대로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다음 두 번째가 해야 될 일이 이 검찰 독재에 의해서 말하자면 시도되는 갖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만큼 또 잘 막아내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격차의 문제, 우리 민생의 어려움의 문제, 또 외교의 문제, 또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런 그 입법을 통해서 또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대안을 정책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때 결국 신뢰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서진웅 작가님은 민생 정치하면 뭐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더 큰 정치를 하게 되신다면 또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지, 내가 또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나도 지금 안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자세와 태도가 전 중요하다. 이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민생 정치의 길이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생 정치는 정치에서도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가장 으뜸이 민생이라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난 중요하다. 그럼 그게 뭐냐?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터득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저는 일단 진실해야 된다. 자체.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가 정말로 부정당하는 거죠.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가 되는 거지 국민을 위한 철학과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는 첫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그러면 정치인의 두 번째 태도와 자세는 뭐냐? 그러면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부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 안 의원님도 엄청 바쁘신데요. 아까 우리 강국 의원님도 기다리다가 올라와서 좀 멘트 좀 하고 가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길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게 가셨어요. 그래서 성실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갈 데가 많잖아요. 중앙 공무원들 만나야죠. 정책 갖고 만나야죠. 기업인들 만나야죠. 중소기업인 만나야죠. 소상공인 만나야죠. 장애인 단체, 어려운 분들 민원 해결해야죠. 또 학생들 만나야죠. 청년들 일자리 고민 들어줘야죠. 그런 걸 해결하기는 만나야 대안이 만들고 대책이 세워지는 방안이 만들어지고 대안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저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부지런해야 각양각색의 각층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치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기업인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어렵더라도 넘어졌다 다시 도전하면 살아납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방기하는 사람은 핑계 정치를 하게 돼 있죠. 이래서 못했고, 쟤 때문에 못했고, 저당 때문에 못했고, 누구 때문에 못했고, 핑계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행사장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행사 뛰는 정치인 되지 마라. 행사 뛰는 연예인 되지 마라. 왜 정치인이 행사 뛰는 연예인 되냐?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고 가야 될 시기에는 가야 되지만 맨날 똑같이 다니면 행사 뛰는 연예인과 뭐가 다르냐? 정치는 행사 뛰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의 자세는 진실과 성실과 책임감 이것만 갖추면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웃게 하는 정치, 행복한 정치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더 큰 정치를 위해서 또 준비된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안호영 의원님 멀리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친구에게. 네. 네, 우리 정말 우리 절친 우리 서진웅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부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희망을 아마 잘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의 심성, 태도 이런 부분인데요.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이 책임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책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실력을 또 쌓아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도 더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도의회에서 또 실제 국무총리실에서 또 국회의장을 보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실력을 잘 갖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진웅 우리 작가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응원해 주셔도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주시면 아마 그 희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서진웅 작가님, 자, 행사 뛰는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하셔야 돼요, 행사에서. 그래서 강한 각오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희망의 정치 하면 여러분들은 손피켓을 들면서 서진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또는 제가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희망의 정치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서진웅 해주시고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희망의 정치 서진웅 제가 하겠습니다. 와,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담 함께 나누신 우리 안호영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로써 이제 행사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아직 우리 또 작가님 그 사인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가님께서 나가 계시면 밖에 포토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 촬영도 하시고 또 악수도 하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거듭 소개를 제대로 못해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죄드리고요. 제가 전화로 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진웅 출판기념회 희망의 정치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끊임없는 응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